300년 전보다 사람이 더 줄어든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경상도 3대 목 중 하나로 행정, 경제,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소멸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들 중 일부는 조선시대에는 가장 번성했던 곳들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전국의 중심이었던 도시들. 그곳은 상인과 장인, 학자와 농민이 어우러져 생동감과 활기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찬란했던 도시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조선 후기 각 지역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들은 교통, 상업, 정치, 문화의 허브로서 인구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의 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고령화의 그늘은 점점 짙어집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면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도시들 중 지금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 1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왜 잘나가던 도시들이 쇠퇴하게 됐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내 고향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도시의 선정 기준은 1789년 정조 13년에 발표된 호구 총수를 기준으로 한 인구수 상위 20곳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도시를 인구 감소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최대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 10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조선시대 순천의 인구는 46,330명으로 당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20위인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 순천은 전라도 남부의 곡창지대이자 영산강과 남해를 잇는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비옥한 들판과 넓은 경지 면적, 풍부한 해산물과 산림 자원 덕분에 곡물과 각종 특산물이 넘쳐났죠. 순천은 전라도 남북을 잇는 간선 도로망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었고 곡물 운송과 국가 곡물 창고인 해창까지 갖춘 전략적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천의 인구는 2025년 7월 말 기준 27만 5천 명으로 2020년 28만 2천 명을 정점을 찍은 뒤 28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5년에 27만 8천 명에서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는 최근 5년간 7천 명가량이 떠났으며 10년 전 대비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1.23%입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20, 30대가 많아졌고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도 한몫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순천시는 청년 정착 지원, 한 달 살기 체험, 농촌 유학, 관광객 유치 등 생활 인구 확대, 그리고 보육, 교육, 주거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의 과거는 곡식과 물류, 문화의 중심이었고 오늘은 생태와 삶의 질,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꿈꾸는 도시입니다. 순천만의 갈대처럼 순천도 변화의 바람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위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조선시대 진주시의 인구는 6만 9,495명이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조선의 9위인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 진주는 남강을 따라 수운이 발달하고 경남 서부의 행정, 군사, 상업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절 도사가 주둔했던 군사 중심지이자 남명조식 등 영남 학파의 본산지로 학문과 문화가 꽃피었죠. 하지만 지금의 진주는 2025년 7월 말 기준 33만 7천 명으로 인구 34만마저 붕괴되었습니다. 2015년 34만 4천 명이던 인구는 혁신도시 효과로 2020년 34만 8천 명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혁신도시 효과가 둔화되며 지난 5년간 1만 1천 명이 줄었으며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2.006%입니다. 청년층은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전체 인구 중 고령층 비율이 높아져 지역 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양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미래 유망 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전략적인 인구구조 관리와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 강화와 지역 내 연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위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전라도의 전을 담당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전주시의 인구는 72,505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 5위의 도시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 5위가 대정왕역시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전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본향이자 전라가명이 위치한 전라도의 정치 중심지였고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풍부한 곡창지대와 활발한 상업, 예술과 기록문화의 도시로도 명성을 떨쳤죠. 또한 예향으로 불릴 만큼 판소리, 한지, 한옥 등 전통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5만 2천 명이던 인구는 2025년 7월 말 기준 62만 9천 명으로 6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10년간 2만 3천 명만큼 인구가 줄었고 인구 감소율도 마이너스 3.47%입니다. 전통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되면서 외부 민간 투자 유입이 적고 청년층은 대전 세종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부족과 지역대학의 취업 연결성 부족이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청년 유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주거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전주가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7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조선시대 대구의 인구는 6만 1,477명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도 대도시였으며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 10위인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 대구는 오늘날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가명이 설치된 경상도의 정치 행정 중심지였으며 지금의 경북과 경남을 아우르던 경상좌우도 전체를 관할하던 요충지였습니다. 낙동강, 금호강, 수은과 교통의 요지로 상업이 크게 번성했으며 특히 대구 양령시는 전국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 대구는 관격시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인구는 235만 7천 명, 10년 전인 2015년 248만 8천 명에 비해 13만 명이 떠나갔으며 10년 전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5.16%입니다. 섬유산업 등 주력 산업이 노후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더딘 점, 그리고 교육, 문화, 일자리, 인프라가 젊은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산율 하락과 맞물려 지속적인 인구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구 활력 도시를 목표로 청년 가족 지원,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131개의 사업에 7,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엑스코선, 서대구 KTX, 미래형 자동차 국가산단, 구도심 재생 등 산업교통주거가 함께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대구는 여전히 잠재력 있는 대도시입니다. 대구의 다음 10년 반전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6위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경상도의 경을 담당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경주의 인구는 7만 1,956명이었으며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 6위인 도시였습니다. 현재 인구수 6위는 광주광격시입니다. 조선시대 이전 무려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 신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과 수많은 유적과 사찰,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가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도시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경상도의 대표적 행정문화 중심지로 농업 생산력과 교통의 요지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주는 잠깐 구경하고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26만 명이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4만 4천 명으로 인구 25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5.94%입니다. 경주시는 현재 출생아 급감, 고령화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산업 기반과 교육 여건, 교통 접근성이 약하고 행정 중심 기능은 포항이나 울산에 밀리며 생활 기반이 붕괴된 탓입니다. 이에 경주시는 출산 장려금, 교육 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 반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5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인구 감소 도시 하면 서울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는 18만 9,153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조선시대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이었습니다. 한강을 통한 수은, 사방을 둘러싼 산과 강, 풍수지리적 명당, 전국의 인재와 물자가 모이는 국가의 중심지였죠. 지금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1,000만 명이 붕괴되었고
2025년 7월 말 기준 932만 3천 명으로 10년 새 약 70만 명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인구 감소율도 마이너스 6.97%입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와 경쟁 과열, 초저출산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는 자연스럽게 경기도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탈서울화와 수도권 외곽 이동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위는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조선시대 밀양의 인구는 5만 900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는 16위의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 밀양은 경상좌도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영남대로와 낙동강이 만나는 교통요지이자 행정과 교육의 핵심지였죠. 특히 1415년 태종 15년 조정에서 1000호 이상인 고을을 도읍으로 삼기로 하면서 밀양도읍으로 지정되며 전략적 행정적 위상을 누린 지역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21만 명에서 2015년에는 10만 8천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9만 9천 명으로 10만 명이 붕괴될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9천 명이 밀양을 떠났으며 인구 감소율도 마이너스 7.52%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부족입니다. 지역 산업은 정체됐고 의료 교육 인프라도 주변 도시들에 비해 열악하죠. 그러나 밀양은 현재 반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부산대 밀양 캠퍼스 첨단 의생명연구, 의료관광 복합벨트 등 고령도시에서 첨단 보건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이 변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3위는 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조선시대 성주의 인구는 53,365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수 기준으로 14위의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 성주는 경북 내륙의 농업교통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개간된 농토와 풍부한 수자원, 대구와 조령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번성했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의 태반이나 탯줄을 보관하는 태실과 실록 보관소가 설치될 만큼 국가적으로 신뢰받는 곳이었고 영남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주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4만 1천 명으로 조선 후기 때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적은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5년 4만 5천 명이던 인구는 최근 10년간 4천 명이 줄어들었고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8.98%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고령화와 청년 유출,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성주구는 농촌형 스마트시티, 저출생 극복 TF, 출산 양육 지원, 청년 외국인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참외만큼이나 달콤한 미래, 성주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2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조선시대 안동의 인구는 5만 600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 17위의 도시였습니다. 안동은 유림의 본거지,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조선시대 경상도 동북부의 행정, 군사, 교육 중심지였습니다. 퇴계 이황, 류성룡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하회마을 등 유교 문화의 요람으로 명성을 떨쳤죠. 그러나 지금 안동은 전통만 남고 사람은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7만 명이던 안동의 인구는 2025년 7월 말 기준 15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만 7천 명이 안동을 떠났으며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9.2%입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 청년 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안동시는 반전을 위해 바이오 산업 단지 조성, 국제교육도시와 세계유산 클러스터 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 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지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대학생 학업 장려금 등으로 소폭 반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경상도의 상을 담당하는 도시로 조선시대 상주의 인구는 7만 497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수 기준으로 8위의 도시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수 8위 도시가 울산광역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주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상주는 영남대로와 낙동강 수운의 중심지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세곡 집결지로 경상도의 경제 행정 허브였습니다. 조령 밑에 큰 도회지로 불릴 만큼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였죠. 2015년 10만 2천 명이던 인구는 2020년 10만 명이 붕괴되었고
2025년 7월 말 기준 9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만 2천 명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11.31%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년 1천 명 이상 감소하는 초고령화 도시가 되었는데 교통망 변화, 저출산,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상주시는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전거 특화 도시, 친환경 유통 클러스터를 통해 다시 한번 농업 중심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결혼, 출산, 보육 지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교통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 인구수 상위 20곳 중에서 최근 10년간 인구가 감소한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도시들이 점차 조용해진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큰 흐름 때문입니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주거와 교육 환경이 부족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지역의 미래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 도시들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청년 지원, 주거와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는 이미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지역 간 통폐합 등 지방 행정구역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과 지역 발전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지금, 지방도시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